내년 총선에서 좀 대규모 물갈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일단 생각도 드는데 네. 우선 뭐 현직 의원에 대해서 뭐 비토가 가장 많았던 곳부터 좀 보죠. 바로 연수입니다. 네. 20대 총선부터 이제 갑과 을 나뉘었었는데 연수을은 현직이 민주당 정일영 의원입니다. 뭐 현직보다 국민의힘 후보들 난립으로 벌써 좀 설왕설래 자천타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송도 국제도시가 포함된 네. 인천 연수을을 먼저 보면은요. 언론에서는 한 5명 후보들을 특히 국민의힘 후보들로 많이 예측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본인들이 실제로 출마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출마로 연결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는 현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의 민현주 위원장 예. 그리고 전 국회의원을 했던 민경욱 전 의원 예. 이 두 분이 출마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네네. 실제로 2016년 총선과 20년 총선을 보더라도 이 두 분이 경쟁을 해서 예. 민경욱 전 의원이 두 번 다 공천을 받아서 2016년에는 당선이 됐고 2020년에는 낙선을 했는데요. 네네. 여기에다가 이 지역에는 또 정의당 현 대표인 이정미 대표도 이 지역 네네. 뭐 지역을 다 주온 만큼 이번에도 이 세 당의 3파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예상이 조심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 연수 갑 지역, 원도심 지역을 보면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네.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이 재선을 했고요. 박찬대 의원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인 만큼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지 않겠느냐 예. 이러한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제가 당협위원장과 인천시당위원장을 맡아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 네. 두 번의 총선에 제가 나갔었는데 특히 2016년에는 한 214표로 네. 낙선을 하면서 석패하셨었죠, 석패를 했었습니다. 예, 예. 우리말에 3~4번이란 말이 있듯이 내년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예. 있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뭐 연수가 당협위원장이셔서 이 얘기를 꺼낸 건 네. 아니고 하다 보면 사실 이 지역은 보수세가 좀 강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네. 지난 총선과 좀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관측들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연수만큼 또 주목이 되는 곳이 바로 미추홀구입니다. 뭐 서구 인구가 늘어났고 또 이 원도심 지역을 뭐 동구와 서구 이렇게 묶는 방안들이 나오면서 선거구를 확정할 가능성이 미추홀 갑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뭐 윤상현 의원이 지금 사실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맹주라고 볼 수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또 윤상현 의원이 수도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뭐 안희은 연대하면서 그 수도권 뭐, 얘기를 계속 예, 했기 예,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 얘기도 나왔고 물론 뜬 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무소속으로 나와도 되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 미추홀구가 전통적인 원도심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는 특히 미추홀을 지역에서 윤상현 의원이 4선, 그중에 이제 2번이 공천을 못 받고 그렇죠.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이 됐는데요. 예. 그렇게 된 만큼 이번에는 그 윤상현 의원의 경쟁력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천을 국민의힘에서 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네, 반면에 네. 또 한편 이렇게 이번에 대표 선거에도 나오셨고 그러면서 또 한 지역에서 어쨌든 내리 4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지역을 옮기거나 공천을 받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서울 용산이라는 지역이 나오는 거는 아직까지 좀 뜬 소문에 가깝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용산은 지금 통일부 장관 네, 지역구잖아요. 권영세 권영세 장관의 지역구인데. 지역구죠. 예. 그래서 권영세 장관도 이제 장관직에서 지역으로 복귀해서 예. 내년 총선을 준비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뭐 남영희 현 지역위원장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전 미추홀 구청장이었던 박우섭 구청장과 김정식 구청장도 내년 후보 물망에 오르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인천 선거구 변화에서 또 주목되는 것, 뭐 중구 강화 옹진 선거구입니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매번 이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뭐 개편 대상으로 꼽히는 그런 곳인데 안상수 전 시장, 뭐 조택상 전 인천 정무부시장, 여기에 박남춘 전 시장 뭐 어쨌든 이름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윤상현 의원을 빼고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곳이 이 중구 강화 옹진군 네네. 배준영 의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뭐 도서 지역이 많이 있는 만큼 보수당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최근에 그 중구 영종 신도시가 발전하면서 인구가
외지로부터 이제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오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앞으로 뭐 강화를 떼서 인구가 많이 늘었던 서구의 신설 지역과 뭐 이렇게 붙인다라는 얘기도 있고 예.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이 지역의 선거 판세가 크게 요동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배준영 의원이 그래도 무난하게 활동을 잘해왔기 때문에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강화 쪽에 지지세가 강한 안상수 전 시장이 네. 이 지역에 또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현 지역위원장인 조택상 전 정무부시장 거기에 박남춘 전 시장도 귀국하게 되면 이 지역을 관심 지역으로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천의 현직 의원들 뭐 나름 고민이 깊겠습니다만 특히 뭐 삼선 이상하는 분들 더 그럴 것 같은데요. 부평을 홍영표 전 원내대표 민주당 의원이 지금 벌써 4선인데 과연 5선 도전을 하겠느냐? 왜냐하면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당시에 민주당이 혁신안으로 동일 선거구 지역구죠. 3선 연임 초과 제한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그 변수에 따라서 벌써 또 많은 후보들이 자천타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동일 지역에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하는 거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네네. 그런 것들은 정치 혁신안으로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 룰이 실제로 도입된다면 인천에서도 많은 정치적인 지형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대상 지역이 홍영표 의원이 4선을 한 부평 을 지역이 되겠는데요. 예. 이 지역에서는 따라서 홍영표 의원이 과연 5선 도전을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고요. 거기에 또 민주당 비례대표인 이동주 의원도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강창규 당협위원장이 오랫동안 지역을 다져왔는데요. 이번에 홍영표 의원과 내년에 세 번째 대결이 성사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GM 자동차가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노동조합원들의 영향력도 큰 지역이기 때문에 정의당의 부대표를 역임을 했던 김응호 부대표 출마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